오늘 설명해 줄 건 품사 부분인데 그동안 많이 배워서도 알겠고 공부도 했지만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품사가 있어요. 그치? 근데 그 팔품사 중에서도 문장의 형식이나 성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서 그 네 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념을 짚어보려고 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있잖아. 쌤이 프린트로 나눠준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개념 정리를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그 토대가 되는 네 가지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의미가 하는 바를 보고 문장에서의 역할, 해석, 뭐 약자까지 보려고 해. 그래서 명사가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람, 사물, 모든 것들의 이름,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을 뜻한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자,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특징을 나타낸다고 여기다 정리해놨다. 그치?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자,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여기 돼 있네. 자, 즉 여기서 부사가 꾸며주지 않는 건 뭐다? 명사. 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형용사 하는 역할을 굳이 한 번 더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부사도 꾸밀 수 있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오케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어떤 의미를 자세히 전달해 주냐면 보통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거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 네 가지를 일단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문장에서의 역할이 있어.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자, 명사는 선생님이 매번 이제 개념 설명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 명사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나와야 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자,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은 시제라고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간 설명을 할 때, 그게 현재 일어난 일이면 현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면 과거,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미래, 이렇게 크게 나눠서 구분을 하잖아. 그 시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아볼 때 항상 동사를 봐야 된다는 거. 명사, 형용사, 부사 보는 게 아니고 동사를 보고 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자, 그래서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건 자, 보호 역할 하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명사도 보호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써놨어.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의미를 더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서 부사를 쓴다고 했지. 의미를 더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서 부사를 쓰는데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의미 전달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부사를 여러 개를 문장에 추가시켜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부사가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라는 거. 즉 부사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알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해석 부분을 볼 텐데 명사는 특별히 정해진 해석이 없어요. 각자의 그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다라고 해석을 해놨지. 동사는 크게 일반 동사, 비동사로 나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의미 해석이 나뉜다는 점. 뭐뭐이다 혹은 뭐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면 좋겠고.
자, 형용사 해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끝 글자가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지금 몇 퍼센트? 90%.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 단어들은 끝 글자가 니은 받침으로 끝나요. 아닌 것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뭐게 뭐뭐에서 뭐뭐뭐 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한 가지 뜻으로 외워두면 안 되고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그에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 텐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noun이라고 해서 앞 글자 n을 따서 약자로 보통 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verb 앞 글자 v를 따서 마찬가지로 약자로 쓰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adjective라고 해서 앞 글자 a를 따서 형용사를 나타내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adverb의 앞 글자 ad 혹은 adv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약자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 부분은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시제별 동사 변형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 문장이 현재 일어난 일인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미래인지 보려면 그 시제를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된다? 동사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항상 시제 변화를 볼 때는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바로 볼 텐데 자, she works in the hospita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첫째로 봐야 될 거. 자, 동사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자, 문장의 우리 순서는 항상 주어 동사이니까 여기 지금 work가 동사가 있고 얘를 봤을 때 우리는 시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현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너희가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라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동사에 지금 s가 붙었지. 그래서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혹은 s 혹은 es를 붙여서. 그래서 주어가 she, he, it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3인칭 단수일 경우 동사에 혹은 es로 동사에 s를 더해서 혹은 es를 더해서 동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어가 왔을 경우에는 동사 형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제가 바뀌었을 때 현재가 아니라 과거, 미래를 표현할 때는 마찬가지로 동사를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she works in the hospital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병원에서 일한다. 그녀는 그 병원에서 일한다. 현재 표현인데 이걸 과거 표현으로 바꾼다고 하면 자, she worked 지금 동사에 ed를 붙여서 변화를 시켜줬죠. in the hospital 그리고 last year이라는 과거 시기 표현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서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 동사 변화를 올바르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미래 표현 같은 경우에는 will이나 be going to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동사 앞에 써서 미래형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너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문장을 의문문 혹은 부정문으로 썼을 때 이제 변화시킬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려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she worked in the hospital last year. 그녀는 그녀는 작년에 그 병원에서 일했다 라는 표현이야. 그녀는 작년에 그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얘는 과거 표현이고 일반 동사다. 그죠? 과거 표현이고 일반 동사니까 우리가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랑 does를 씁니다. do랑 does를 쓰는데 얘는 과거 표현이니까 do랑 does의 과거인 did를 앞에 써주고요. she 동사 주어 형태로 의문문을 만드는 건 알고 있지. 자, did she 쓰고 진짜 의미가 담긴 동사를 써준다. 근데 동사의 원형 형태로 써줘야 돼요. 왜? 지금 과거도 얘가 가져갔으니까 앞에서 질문을 할 때 did가 과거의 그 표현을 가져갔죠. 그래서 did she work 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고 did she work in the hospital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Did she work in the hospital last year? 이렇게. 자,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아니 의문문이래. 자,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도 의문문으로 바꿔볼 건데 She will work in the hospital next year. 그리고 she is going to work in the hospital next year. 이렇게 있지. 자, will을 썼을 경우에는 will she work 이렇게 주어 조동사 형태만 바꿔주면 돼서 문장을 이어주면 되고요. 자, is going to work, she is going to work 라고 쓰였을 경우에는 여기서 비동사 is만 앞으로 오고 she going to work 이렇게 그 이후에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과거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과거 문장하고 같이 올 때가 많아.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톰이 어제 집에 왔을 때 과거 표현이 한 문장이 더 왔죠.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녀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문장 표현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과거 표현의 다른 문장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자, 조동사 관련해서도 볼 텐데, 자, 우리는 조동사 can, may, will 혹은 must, 뭐 should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뭐다? 조동사는 이게 돕다라는 그 도울 조의 조예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고 특징은 조동사는 혼자 쓰일 수 없다. 반드시 동사랑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동사 종류하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가 있었네. 근데 그 중에서 조동사가 가장 강력하다. 동사들 중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의문문을 만들 때나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곤 했는데 조동사가 있다면 다른 동사를 건드리지 않고 조동사만 바꿔줍니다. 시제를 바꿀 때도 조동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문장을 하나 만들면 I can speak Chinese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이 부정형, 나는 Chinese 중국말을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can에 can't를 붙여주면 되고요.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이. 뭐야? 그리고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준다면 Can I speak Chinese? 물론 이 문장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형태만 볼게요.
can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의문문 만들 때 동사 주어 위치를 바꿨는데 여기서는 조동사가 앞으로 와주면 의문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조동사가 동사들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거. 의문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를 변화시켜주고 부정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를 변화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관련 개념 정리를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can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 can은 뭘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be able to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두 개의 의미가 같습니다. can은 be able to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 may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may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뭐 해도 된다. 그리고 will의 의미는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can처럼 can은 be able to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must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must는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두 번째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뭐뭐임에 틀림없다 같은 경우에는 must be. 자,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해요. 해야 한다는 you must, 예를 들면 you must do your homework 뭐 이렇게 해서 must 뒤에 일반 동사가 오는데,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must가 꼭 비동사랑 같이 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간단한 예시로 He looks so young. 그는 너무 어려 보여. He must be a student. 그는 학생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의미 차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의미 차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오케이. should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고, must나 have to보다는 강제하는 의미가 좀 더 낮아요. 전에 설명했듯이 약간 충고 조언의 느낌이야. 그 다음에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이고, 오케이. h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알아둬야 될 게 부정형 had better의 부정형은 had better no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형은 had better not. 오케이. 자, 형용사 부사 관련해서 선생님이랑 집중해서 볼 거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래서 수량을 나타낸 다음은 뭐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many를 붙이고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much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friends하고 time 있는데, 우리 시간은 셀 수 없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시간은 셀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의 단위는 셀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hour, 시간, 뭐 minute, 분, 혹은 second, 초. 이렇게 시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세듯이 1분, 2분, 3분 이렇게 세듯이 얘들은 복수,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자, time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time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어요. 횟수를 의미하는 time 같은 경우에는 뭐 how many times 이런 식으로 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time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friend 같은 경우에는 친구 1명, 2명, 3명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many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외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든 없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기 있어. 자, a lot of, lots of, plenty of 같은 경우에는 many, much 둘 다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few little이야. few little.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자, 구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없어요. few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인다는 거, little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붙인다는 거. 그래서 a little time 말고도 a little water 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자, a few friends 대신에 뭐 a few bags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few little를 봤을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뜻, 의미 두 가지가.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건, 자, a fe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펠링이 하나가 많죠? few는 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봤을 때 조금 있는, 거의 없는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많아 보이지? 그래서 스펠링도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a few, a little은 조금 있는 거고 few, little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줘야 될 거. 거의 없는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뭐처럼? 예를 들면 never처럼.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t과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never이 not과 같이 쓰이지 않는 것처럼. 오케이. 빈도부사 관련해서 우리가 빈도부사는 너희가 잘 알고 있잖아. 일어난 횟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빈도, 얼마나 많은 빈도라는 걸 나타내서 빈도부사인데, 자, 여기 표부터 봅시다. 항상 하는 거 always, usually, 그 다음에 되게, 자주, 종종, often, 때때로 가끔 sometimes 이외에 여기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barely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안 한다, never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얘네들은 다 부정형이라는 거, 부정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빈도부사 하면 너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뭐 있어? 조비디 일동합, 조비 뒤, 뭐 일동합, 일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고요. 여기는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조비디, 얘가 여기로 와야겠네. 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거. 빈도부사는 항상 이렇게 외워두세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거.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 명사를 대신한다. 즉 명사 역할을 해. 그리고 보통 의미를 강조하는 데 쓰이게 되면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주어와 같으면서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I가 주어고 introduce가 동사고 나는 소개했대요. 누구를? 나 자신을. 여기 목적어 자리에 왔죠.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